자, 보세요. 저 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오로지 7하고 8밖에 없다. 근데 일단 왼쪽에 있는 것도 k 뭔지 모르고 오른쪽도 k 뭔지 몰라. 근데 일단 부등식대로 그냥 그림을 그리면 2k 빼기 3이 뭔진 몰라도 어쨌거나 숫자가 이렇게 있을 거고 걔는 안 포함. 그리고 3k-6은 포함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범위 안에 정수가 오로지 7하고 8밖에 없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7하고 8은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7하고 8 뿐이다라는 말 때문에 나머지는 없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있다면 9는 없어야 돼. 바깥에 있어야 되고 6도 없어야 돼. 바깥에 있어야 되지. 현재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그렇다면은 여기 세 개를 비교했을 때 6하고 7 사이에 2k 빼기 3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고 일단. 근데 얘도 8하고 9 사이에 3k 빼기 6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일단은. 그리고 항상 부등식은 뭔가를 썼으면 여기가 는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무조건 마지막에 체크하셔야 되고 그냥 태양아 봐봐. 만약에 얘가 6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얘가 6인 거야. 그지? 얘가 6이 되면은 여기에 7, 8 뿐인 게 말이 돼요? 되죠? 여기가 6이 되면 6을 안 가지고 있을 거니까 7부터 세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건 인정이야. 근데 만약에 얘가 7이 되어버리면 여기에 7이 있는 거니까 여기 7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말이 안 되는 거라 얘랑 같을 수는 없는 거지. 이해하나? 그래서 이쪽 보시면 8하고 얘가 같은 건 인정이 되지만 얘가 9라는 건 인정 못해. 얘가 9가 돼버리면 9를 세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자, 위에 거 풀면 333 더하고 나누기 2 한다. 그래서 2분의 9 이상 그 다음 5 미만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666 더하고 나누기 3 때리면 3분의 14 이상 그 다음 5 미만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합니까 이거? 그래서 이 두 개가 모두 지켜져야 얘도 되는 거고 얘도 되는 거니까 이 두 개가 겹치는 걸 찾으면 되는 거고. 서정아, 요 놈하고 요 놈 중에 누가 크니? 혹시 머릿속에 6으로 통분하고 있나요? 그거 어떻게 하고 있죠? 오, 대분수로 하세요. 대분수로. 오, 해봐. 뭐와 몇 분의 몇? 얘는 3분의 2가 크지? 얘가 크겠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4와 2분의 1, 얘는 5. 요렇게 생긴 거 한 놈 위에 거. 얘는 4와 3분의 2니까 요렇게 생긴 거 한 놈이잖아? 그럼 겹치는 거면 여기만 겹칠 거니까 정답은 얘라고 쓰면 되겠네. 이해했나요? 응. 넘어가시고 35번. 제가 여러분의 내신 대비집 작업을 아주 빡세게 하고 있어요. 기대하세요. 존나 어려워요. 근데 뭐 어떡해. 뭐 풍문고야 맨날 불교재 나오는 거 뻔하고 중상고 뭐 말해 뭐하냐. 대원외고? 대원외고도 모의고사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대원외고도 나름 우리나라 외고 1등이에요. 진짜 내가 한창 공부하던 시절에는 진짜 압도적인 1등이었거든 대원외고가. 요즘에는 조금 죽긴 했는데 그래도 뭐 대원외고도 명성이 있지. 또 쌉소리 하고 있네 그냥. 어? 자 35번 봐봐. 일단 이게 식을 이렇게 써보려 그래. 어느 단체 회원수는 작년 그리고 올해 이러고 있잖아. 일단 기준이 작년과 올해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건 다 표를 그릴 거야. 남자와 여자가 있고 선생님 왜 남자가 먼저인가요? 닥쳐. 그 다음에 작년, 올해 됐어. 봐. 작년에 남자 회원수와 여자 회원수의 비가 7대 4래요. 뭐라고 쓸까? 7A, 4A. 이게 배운 사람이야. 알겠지? 작년에 여기 7A, 여기 4A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 올해는 같은 숫자만큼의 인원수가 남자도 늘고 여자도 늘었대. 근데 같은 숫자만큼 늘었다는 거를 B가 추가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7A 더하기 B, 여기를 4A 더하기 B. 그랬더니만 올해 인원수의 비율이 얘 대 얘가 5대 3이 되었다 그런 뜻이잖아. 됐어? 그럼 물어보자. 선생님 봐봐. 선생님 이렇게 안 풀고 여기는 7대 4고요.
여긴 5대 3이니까요. 여기를 5B랑 3B라고 써도 되나요? 되죠. 근데 만약 그렇게 풀 거면 얘랑 얘의 인원수 차이와 얘랑 얘의 인원수 차이가 똑같다고 쓰면 되지. 근데 그게 더 불편할 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얼만큼 더했다라고 식을 써주고 얼만큼 더했다고 식을 써주고 근데 얘랑 얘가 5대 3이 되었다고 식을 쓴다. 그러면 내항 외항 갖다 곱하면 내항을 곱하면 20A에다가 5B를 곱하는 거고 더하는 거고 얘는 21A에다가 3B를 더하는 거 아니야. 이해되나? 그럼 넘어가면은 여기 넘어와서 우측에 A 여기 넘어가서 좌측에 2B 그럼 A가 2B랑 같은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이 표에 들어있는 문자를 한 개로 좀 줄일 수가 있는데 A라는 거 대신에 2B로 통일할 수 있으면 얘는 14B 얘는 8B 얘는 15B 얘는 9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더한 장려는 460 미만이니까 22B가 460보단 작아야 돼. 근데 올해는 24B가 될 건데 그거는 460보단 커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러면 이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수 B는 몇 개 없다 이거지. 태양. 만약에 B가 22.5면 어떻게 돼? 사람 한 명 죽여갖고 반만 갖고 말 안 되는 거지. 자연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요거랑 요거 생각해 보시면 자연수 한 개밖에 없을 거예요. 응? 넘어가요? 36번. 나머지는 그냥 구경하시고 풍문고는 개빡세게 적으세요. 작년에 풍문고 이거 수행평가였는데 풍문고는 수행평가 점수도 많이 들어간단다. 소금물 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시험에 나온다고. 수행평가에 나와 심지어. 근데 내가 할 말이 없지. 왜냐면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하고 프린트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시험 보거든. 그러니까 요즘 다 그거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냥. 교과서에 없는데 수업했어요? 낼게요? 이러면 뭐 할 말이 없어. 가바이. 소금물 문제를 풀 때는 농도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거 소금의 양이 제일 중요해. 그걸 생각할 거고. 됐어? 다 똑같아. 전국의 수학생들 다 똑같이 농도 문제 풀 때 이거부터 그려. 이거 나도 똑같아요. 봐. 농도가 8%인 소금물이 있대. 300g. 그럼 얘가 갖고 있는 거의 총량은 300g이고 농도는 8%래. 그러면 여기까지 분석한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소금이 몇 g인데요를 써야 돼. 이해됐어? 근데 잘 봐봐. 여기 봐봐. 내가 너네한테 농도라는 말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 볼게. 200g에 10%. 몇 g이야? 20이라는 게 금방 생각이 들어? 왜냐면 10%는 100분의 10이니까? 그럼 얘 곱하기 100분의 10 하니까 20 맞지? 그게 여기에 소금의 양인 거야. 그러니까 전체 200g 중에 10%는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이라고. 농도 말뜻이. 그러니까 300g 중에 8%가 소금이다 하면 여기가 24g인 게 그냥 나온다. 알아들어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농도가 14%인 소금물을 섞을 건데 얼마나 섞을지는 몰라. 그러면 14%짜리를 몇 g만큼 섞을지 모르니까 xg이라고 하시면 여기에 소금이 몇 g 들어있을까? xg 중 14%가 소금이다 이런 뜻이야. 그 100분의 14x겠지. 0.14x라고 쓰던지. 그럼 얘는 두 개를 더했다. 그러면 결국에 뭐 농도야 나중에 계산하면 되는 거고 전체 양은 300 더하기 x고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이놈 더하기 이놈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24 더하기 100분의 x 100분의 14x 그죠? 했더니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것의 농도가 9% 이상 11% 이하래. 됐어? 됐어? 그럼 이거의 농도식을 써야 되는데 농도는 얘분의 얘 곱하기 100을 쓰시면 되겠죠? 맞나요? 봐요. 아까 전에 200g이 전체 양이고 소금이 20g이 들어있을 때 이 농도가 10%라고 계산이 되는 거는 그냥 얘분의 얘를 퍼센트로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분의 소금을 분수로 쓴 다음 곱하기 100을 해야 퍼센트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얘분의 얘를 쓴다 해서
300 플러스 x분의 아우 24 더하기 100분의 14x를 쓰면 이것이 거기다가 100을 곱하면 이것이 9 이상 11 이하다 이런 얘기지. 됐어? 됐어? 정말 됐어? 그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여기 봐. 너네들은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 헤이, 5%짜리 소금물, 10%짜리 소금물 있다고 치자. 근데 양이 똑같아. 응? 얘도 100g, 얘도 100g. 섞어. 존나 흔들어. 자, 농도가 몇 프로일까? 7.5%. 당연한 거지 않겠어요? 이해했나요, 이거? 농도가 5%짜리인 거 예를 들면 여기 소금이 5g 들어있다는 거 아니야. 여기는 소금이 10g 들어있다는 거고 10%니까. 그럼 두 개를 더하면 15g이 들어있을 건데 전체 총량이 200이 되어버린 거니까 200분의 15를 때리고 곱하기 10을 100을 해버리면 2분의 15%니까 7.5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야. 얘하고 얘 농도가 있는데 응? 여기 총량이 똑같잖아. 그러면 그때의 값은 그냥 평균적으로 이 가운데에 위치한다고 봐도 돼? 이게 뭔가 직감적으로 그러지 않겠어? 그러면 잘 들어봐. 지금 여기에 정확히 농도가 7.5가 생성되는 거는 요 양과 요 양이 같아서 그런 거야. 그럼 만약에 얘 양이 더 늘면 농도가 진해지잖아. 그럼 소금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럼 농도가 조금 더 10에 가까워지겠지. 이게 더 많아지면? 알아들어요? 얘가 많아지면 좀 더 연해질 거고. 그럼 물어보자. 만약에 얘랑 얘를 적당히 섞을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농도를 8%짜리인 걸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잘 봐. 얘하고 사이 간격이 몇 칸이야? 그냥 3칸이라고 인식할 수 있겠어요? 여기를 2칸이라고 인식할 수 있겠어? 그러면 얘가 2a만큼 들어갈 때 얘가 3a만큼 들어가면 무조건 비율이 8이 될 수밖에 없어. 평면좌표 배우신 분들은 내분점으로 생각해 보시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직관으로 생각해 봐. 자, 여기 양이 2고 여기 양이 3이야. 2대 3이 돼야 반대로 거리비가 3대 2가 되어서 2와 3칸 곱하니까 6이고 3과 2칸 곱하니까 6이라 같아진다 이런 뜻이야. 으르르? 자, 볼게. 지금 내가 주장하는 거 먼저 결론부터 들어봐. 아니, 재밌어. 여기가 2A야. 여기가 3A야. 그럼 지금 내 주장은 양이 몇 대 몇이야? 양이 2대 3이잖아. 근데 반대로 거리가 3대 2잖아. 그러니까 이 거리와 양을 곱한 것이 이 거리와 이 양을 곱한 것이 같아지면 된다고. 증명은 나중에. 일단 할 거야. 서준아 알아들었어? 일단 이 말은? 그럼 봐봐. 여기에 5%짜리가 있어. 여기에 10%짜리가 있어. 내가 이 스키들을 섞어서 7%짜리를 만들고 싶다. 근데 인마가 300g이야. 재미없어. 얘가 800g이야. 미친놈아. 재미없게 해도 돼. 여기가 600g이야. 그럼 얘가 몇 g이 되어야 인마랑 인마를 섞은 것이 딱 7%가 될까요? 정답은 여기에 거리가 얼마? 2. 그럼 얘랑 곱한 게 1200이라고 인식할 수 있나? 얘 1200. 그 다음 얘랑 거리가 3? 그럼 얘랑 곱한 게 1200이 나오려면 얘가 400g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리비가 2대 3이니까 양의 비율은 거꾸로 3대 2라고. 됐어? 나중에 내분점 배우고 내분점으로 생각해봐. 당연한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건 됐고 그냥 한번 신기하게 요거나 보라고. 자, 여기가 2A야. 그러면 전체 양이 2A인데 5%잖아. 그치? 존나 좋아할 줄 알았더니 별로 안 좋아하네.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표정이네. 너밖에 없어. 숙제나 이 새끼야. 자. 좋아. 자, 전체 양분의 전체 양의 5%가 소금이잖아. 그죠? 그러면 2A 곱하기 100분의 5가 소금의 양이지.
그 다음 이거 3a 곱하기 100분의 12 소금의 양이지. 그럼 이거랑 이걸 더하면 전체 합친 거에 소금의 양 구한 게 얘죠. 그거를 전체 양으로 나누지. 전체 양은 얘랑 얘랑 더한 거니까 5a지.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때리지. 그러면 100을 때리면 요 100이 얘를 지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5a분의 10a 더하기 30a야. 그러면 5a분의 40a잖아. 8% 나온다고. 됐어? 됐어? 36번 해봐 그러면. 나중에 집 가서 한번 해봐. 알았지? 어? 아휴, 근데 나중에 내신 기간에 특히 풍문고 애들 이거 수행평가 중에 있으면 내가 다 알려줄 거야. 근데 그랬더니 틀려오더라고. 아휴. 48번. 이건 제가 서준이한테 보낸 거 못 보셨나요? 근데 봤는데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 그래요. 봐봐. 절대값 그려진 문제를 풀 때 일단 처음에 시작은 루트 안에 x제곱이 있으면 얘는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x로 꺼내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로 꺼내잖아. 그래서 루트 안에 x제곱이 있는 거랑 절대값 x를 푸는 논리가 완전히 똑같은 거야. 맞지? 그래서 일단 저 시작을 왼쪽에는 x-2의 절대값, 그 다음에 있는 거는 x 플러스 1의 절대값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x 더하기 3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얘는 절대값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y는 fx라고 하고 한번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의 그래프를 y는 gx라고 해서 동시에 그려볼 거라고. 그런데 얘 쪽이 크다 그랬으니까 힘들어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50번을 풀 수 있어. 얘 쪽이 크다 그랬으니까 이 y값이, 이 그래프의 y값이 요 그래프의 y값보다 크다고 이해하는 거야. 그러려면 얘가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y가 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를 그렇게 이해할 거고 더 두 개를 동시에 그릴 건데. 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그리면 되고 이거 그리는 거 공부했잖아. 자, fx를 그리자. 뭐부터 구해?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걸 집어넣자. 그럼 얘가 0 되려면 x가 2잖아요. 그러면 y가 얼마 나와? 여기 2 들어가면 y가 3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0 되는 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절대값 마삼이니까 3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x축에다가 여기에 마이너스 1 표시하고 여기다가 2를 표시하면 여기에서의 y값은 3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y값도 3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가 절대값을 풀 때 막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일 때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누는 게 결국 여기 안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라. 여기보다 왼쪽에 있으면 기울기가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2로 나오겠지. 이해해? 그 다음에 얘가 양수 튀어나오면 이쪽에서 기울기가 2로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이어주는 직선 모양은 이거밖에 없잖아. 그지? 여기까지가 fx의 그래프야. y는 fx. 그럼 여기다가 이 gx를 동시에 그리면 되는데 여기에 y축이 없으니까 헷갈리긴 하지만 잘 봐봐. 얘는 0,3이 절편이잖아. 0,3이 어디 있어 서정아? y가 3인데 여기 있지 않을까? 여기? 여긴 x값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긴 x값이 2니까 0,3이 여기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데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라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냐. 근데 얘는 기울기가 2니까 기울기가 1짜리는 이거보다 느리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언젠가 만나겠죠 이렇게. 그 언젠가 만나는 위치가 있으면 정답은 노란색의 y값이 파란색의 y값보다 크다인 거니까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답인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의 정답은 0으로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여기가 얼만데요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아는 방법이 결국에 이 노란색의 식은 y는 x 더하기 3이야. 그러면 이 파란색의 식이 필요한데 이 파란색의 식은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얘네가 양수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도 y는 2x-1이지 않을까. 그거를 연립한 것의 근이 이 교점 x좌표가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놈이 4였구나 이런 뜻이야. 정답이 0부터 4다. 알아들었어요?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이게 힘들다 그러면 일단은 킵해놔. 알았지? 쌤 근데 네. 저 y축으로 그래프가 대칭인 거는 저 x 개수만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건 좀 위험한 게 예를 들어 여기에 2가 있을 때는 당연히 기울기의 그 모양이 달라질 거고 심지어 개수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한쪽이 마이너스일 때는 아예 모양이 달라져. 이게 막 뒤집힐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지 않아. 뭔가 이럴 때는 이거고 이럴 때는 이거고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그리는 게 낫고 만약에 여기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게 복잡하잖아? 그럼 그냥 얘가 나뉘는 기준은 마이너스 1과 1이죠.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그린다고 치면은 얘를 그린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1, 얼마 지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인데 다시 마이너스니까 마사를 지나지?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죽고 1,2를 지나지?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2 표시해놓고 어차피 구간은 이렇게 갈라질 거고 그럼 그 사이는 직선이니까 무조건 이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따로 생각하는 거야. 이쪽은 뭐지? 1보다 크군. 1보다 크면 얘는 양수군. 얘가 양수로 나올 거니까 이 새끼 기울기는 마이너스 2군. 얘가 양수니까 기울기가 1이군. 그럼 이거 둘이 만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군.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때그때 그리는 거야. 이것까지 외우려고 하면 너무 위험해. 알겠죠? 이해했나요? 제가 말한 건 제가 이거 계속 풀 때 네. 저기 1차 함수들이 옆에 그 부호가 다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그쵸. 여기도 2고 여기도 마이너스 2고 맨날 이거를 뒤집은 게 얘가 될 수밖에 없지. 상수항도 바뀌어서 나와서 오, 그게 따지고 보면 맞긴 해. 그러니까 언제 맞냐?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 개수 1, 여기 개수 1. 그럼 맞아. 그럼 맞아.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뭐 하나라도 어긋나 있으면 안 맞아. 결론은 그래. 자, 우리 정석에서 이거 했었으니까 이제 이 정도 속도로 넘어가는 거고. 49번. 봐요. 이게 절대값이 또 있으니까 막 섞여 있으니까 쫄 수 있는데 이렇게 절대값이 있고 지금 2인 거잖아 결국에는. 그리고 그 안쪽에 들어있는 애를 내가 초록색으로 적으면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결국엔. 그지? 그러면 얘는 결국에 이 물결친 것이 절대값을 만나서 2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 사이에 우리 물결이가 있어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잖아요? 근데 그 물결이가 누구냐면 얘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이제 이 절대값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지워주려고 양쪽에 1, 1, 1 더하면 이거지. 근데 이 말뜻은 얘도 되는 거고 얘도 되는 거고 둘 다 돼야 돼. 그래? 근데 절대값은 무조건 0 아니면 양수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 볼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켜지고 있다. x에 아무리 그지 같은 숫자가 들어가도 무조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요거의 해는 모든 실수라고. 그래서 얘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요것만 풀면 돼요. 그리하여 정답은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x 빼기 3이 들어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하겠어? 그 다음에 3, 3, 3 더하면 0부터 6 사이 이렇게 써지겠지. 그렇게 안 썼는데 뭐 방법은 그렇게 안 풀어도 되죠. 근데 이게 제일 좋긴 할 텐데. (50번) 보자. 그럼 얘도 아까처럼 생각할 거야. 50번.
y는 fx를 왼쪽에 있는 좌변함수라고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y는 gx를 그냥 y는 k라는 어떤 상수함수로 생각하자고. 상수함수란 말 쓰면 안 되지. 아무튼 이게 뭔가 쭉 펼쳐진 거. y 값이 똑같은 거. 그지?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얘를 그려보자. 그러면 얘는 x한테 1 넣으면 y가 얼마냐? 4. x한테 마삼 집어넣어도 y는 4. 그지? 그리하여 x축에다가 마이너스 3하고 1을 표시하면 얘가 들어갔을 때 y값이 4가 되고 얘가 들어갔을 때 y값이 4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치면 여기는 연결, 이쪽은 1보다 클 때를 생각하면 양수로 나오니까 기울기가 2, 이쪽은 음수 나올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이러지 않겠어? 그죠? 여기까지가 노란색 그림이고 이제 y는 k라고 하는 이 도대체 k 값이 뭔지 모른다. 근데 만약에 k가 1이었다 쳐봐. 그럼 y 값이 1인 거잖아. 근데 여기는 y 값이 4잖아요. 그럼 k가 1이면 이렇게 있겠죠. 그럼 노랑이랑 분홍이랑 비교했을 때 이쪽이 크다, 이쪽이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분홍색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k를 점점점 키워보자 이거지. 2만큼 키우면 여기 있을 거고, 뭐 3만큼 키우면 여기 있을 거고, 4만큼 키우면 딱 이렇게 만나고 있을 거고. 알아들어? 근데 만약에 얼마가 되어야 그 사이에 정수가 7개인지를 보란 얘긴데, 그럼 태양 알아듣고 있어? 태양씨? 자, 여기랑 여기 사이에 정수가 누가 있죠? 여기에? 얘 포함.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5 개네? 그러면 만약에 K가 이렇게 생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안에 7개가 되려면 좌우 대칭이잖아. 이렇게. 뭔가 여기 한 개씩 추가돼야 7개지 않겠어? 그지? 그러면은 한 개씩이 추가된다고 봤을 때 여기에 2가 들어오면 3은 들어올 수 없다. 딱 커트라인. 여기도 마사가 들어오면 얘는 들어올 수 없다. 커트라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한 개가 추가됐을 때 왜 7개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좌우가 대칭이라서요. 하나, 둘. 그래, 한 개씩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추가되는 여기의 모양과 이렇게 추가되는 여기의 모양이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는 정수가 이렇게 애들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2가 들어오고 3은 못 들어오고 여기에 마사가 들어오고 마이너스 5는 못 들어오는 이런 걸 원하는 거라고. 그러려면 봐봐. 아유, 놀다가 그림 망가져버렸어. 그러려면 여기에 2는 인정이야. 2. 근데 여기에 3은 노인정이야. 맞죠? 그러면 2가 들어갔을 때 어머 여기가 어디지가 필요한 거야. 3이 들어갔을 때 여기가 어딘지가 필요한 거야. 그지? 근데 생각해봐. 요거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2. 그러면 x가 커질 때 y가 커지는 것의 비율이 1대 2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1만큼 커졌으니까 얘가 2만큼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y좌표는 6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 여기는 x가 2만큼 커지니까 y가 4만큼 커져서 너의 이름은 3,8이다 이러지 않을까?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러면 k가 어디 있어야 얘만 포함하고 얘는 안 포함하지? 그래. 딱 6인 거 인정돼 안 돼? 인정되죠. 7인 것도 되죠. 근데 8이 돼버리면 하나가 더 생기니까 안 되지. 정답은 6 아니면 7밖에 안 된다. 아, 근데 K의 범위구나. K가 정수가 아니고. 따라서 K 값은 6은 이상인데 8은 미만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알아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오기 전에 우리 옛날에 정석에서 한번 이거 그리는 거 했어갖고 내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건데 나중에 보강할 때 와서 따로 합시다. 지금 여기 막힌다고 뒤에서 문제가 생기진 않으니까 일단. 대신 지금부터 할 부등식은 못하면 혼자 바보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2차 부등식. 오늘 부동식 단어
다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다 하고 싶긴 해. 근데 난 알아. 다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부등식 유형이 한 20 몇 개 되지 않나? 심한 거 준비하면 22개? 이지해. 별거 아니야. 여기부터 화이팅. 뭐 어떡해. 아팠던 건데 어떡해. 갔다 오세요. 저 카메라 인사 한번 하시고. 아, 2차 부등식. 자, 오세요. 여기다가 먼저 적어 놓고 갈게. 근데 아마 이 문장이 뭔 소린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게 뭐야? 마차가 그냥 있는 그대로지 뭐. 그지? 얘랑 누구랑 똑같을까? 2차 얘랑 똑같다가 머리에서 생각을 거쳐갖고 나오는 친구들은 여기가 어려워. 근데 뭐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쉬워. 일단 이게 먼저야. 하나만 하자, 하나만. 난 예시감이랑 똑같아. 인수분해 여기가 제일 쉽거든. 인수분해 어떻게 해? x 빼기 2랑 x 빼기 4죠. 그지?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할 거야. 자, 2차 함수 그려. 교점이 있어 없어? 2,0, 4,0 있어. 그지? 그러면 도대체 x축과의 교점인 2와 x축과의 교점이 4가 왜 생기는 거지? 이렇게 생겨먹은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2하고 4니까. 이게 다야. 2차 부등식은 이게 다야. 근데 이 논리를 받아들여야 여기에 문자 파티가 들어와도 풀 수 있어요. 알겠지? 이거를 어디서 좀 잠깐 공부 좀 해봤다고? 이렇게 있으면 2부터 4 사이, 이렇게 있으면 바깥. 그렇게 푸니까 여기가 어려운 거야. 그건 나중 얘기고. 알았지? 만약에 지금 내가 말한 요거를 모르면 좋아, 오히려. 근데 알고 있으면 그렇게 푸는 걸 잠깐만 버리고 오늘 나랑 같이 노가다 좀 합시다. 알겠죠? 그래야 부등식이 당연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은 2차 방정식의 근이다.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하나 써놓고 나서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고 해봐. 이런 걸 풀제. 근데 내가 정석에서 말했었지 잠깐. 부등식 푸는 거.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린다. 근 뭐야? 이거 근 뭐야? 4, 5, 아니 4, 5, 마이너스 1. 불합격. 너무 느렸어. 아무튼 이렇게 있지? 그럼 얘가 근이 2개니까 교점이 2개라고 인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바로 그려지는 거 인정해? 그런 다음 얘가 0보다 크다니까 이것의 값이 양수라는 거지? 근데 이것의 값이 양수라는 거는 이 2차 함수의 y 값이 양수라고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 양수 이거잖아? 그래서 정답을 얘보다 작다 또는 얘보다 크다라고 부르는 거야. 선생님 여기가 그리고는 안 되나요? 되겠니? 어떻게 이러면서 이래?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니까 이건 아니지. 됐어요? 2차 부등식은 논리가 이게 다야. 그러면 잘 들어봐.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 a니까 당연히 근 못 구해. 근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대. 됐어요? 그러면 이 말뜻은 x에 어떠한 값이 들어가더라도 요 함수의 y 값이 무조건 0 이상이라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이 방정식이 두 개의 근을 가진다고 치면 교점은 이렇게 생겨 있을 거고,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이렇게 생겨 있을 거고,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면 이렇게 생겨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얘는 모든 함수값이 전부 다 양수라고 말할 수가 없어. 얘는 양수지만 여긴 안 되니까. 이건 안 된다. 얘는 모두 양수, 여기 한 놈 0인데 는이 있으니까 어휴 통과했다 이거지. 얘는 가능. 얘는 원래 양수니까 인정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판별식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냥 서정 알아듣고 있어? 근데 판별식이 어때야 돼? 언니가 얘기해봐.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작으면 허근, 같으면 중근이니까. 0보다 커져버리면 두근이니까. 이해했어? 분명 이해했다 했다. 한 달 뒤에 봐라. 선생님 여기가 크다는데 여기는 왜 작죠? 다 그래. 고3 새끼들도 다 그래. 전부 다 그래. 난 너네를 믿지 않아. 아니야. 마지막으로 너희만 믿어볼게. 안 믿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알았지? 야, 내가 외울 건 외우라고 막 시키잖아. 어? 이쁜 복소수 기억나? 이거 연예인? 이거 만나면 뭐 해야 돼? 이 새끼 뭐야? 이런 건 외우라고 내가 막 강조하잖아. 졸라 외우라고 막. 난 외울 건 외우라고 해.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 이해하는 거야. 부등식은 무조건 이해해야 돼. 어디 감히 외우려고. 그 시간에 영단어 외우세요. 알겠죠? 부등식은 못 외웁니다. 이해하세요, 제발.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크다? 항상 모든 문제는 무조건 2차 함수 그래프를 동반하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2차 함수를 그렇게 풀어 제꼈던 거야. 아유, 숨 막혀. 이해됐어? 자, 봐. 과거에 독학이었던 나. 근데 암기력은 자신 있었던 나. 과거에 10 몇 년 전에 나와. 나의 모습. 크다면 뭐야? 작다면 씨발 모르겠는데? 말하면서. 근데 여기 보니까 막 정리가 막 너무 잘 돼 있어. 막 외워. 문제 풀 때 하나도 못 써먹어. 내가 그랬다고. 나는 암기는 진짜 잘하거든. 나 아직도 10년 전에 있었던 친구들 핸드폰 번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얘기해보라고? 뭐 알아? 아무튼 그런 상태인데, 근데 그런 나조차도 문제 풀 때 개빡세더라고. 제발 외우지 마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뭐 물론 한 두 바퀴 돈 친구들 뭐 이런 거 너무 당연하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공평하게, 자, 갑자기 유형 3번부터 할 건데 이따가 다시 앞으로 가서 1, 2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뭐 설명하셨나요? 네, 이게 설명이 다예요. 그래프를 그리고 교점을 생각해라.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는 절대 외우는 게 아니다. 설명은 뭐다? 이게 다다. y좌표가 양수일 때, y좌표가 음수일 때.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알겠니? 자, 12번을 봐. 2차 부등식을 풀어. 얘가 0보다 작다를 풀었대. 제발 나처럼 해. 그랬더니만 나오는 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 라는 것의 말뜻은 x축, y축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x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값이 3분의 1인 것부터 x값이 2분의 1인 것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에서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0보다 작다니까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져서 함수값이 음수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술 시간이에요.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는 밑에다 그리시고요. 여기 바깥에서는 위에다 그리세요란 뜻이지. 여기에서만 밑에 그리는 거니까. 그럼 그림이 이거 말고 더 있냐? 이해됐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앞에 1차 부등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계값이니까 근이겠다라고 대입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를 근으로 가지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져야, 그래야 여기가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A가 양수인 것까지 같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프 푸는 모든 논리는 이거랑 똑같아. 근데 난이도가 쉽냐 어렵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형님 알아들었어요 이거? 그러면 다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을 풀었더니 이 2차 함수의 x 절편이 얘랑 얘잖아.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3분의 1과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냐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a가 6이라고 나오고 그래? 이 집어넣으면 b가 나오겠지. 그러면 13번 봐봐. 나처럼 해야 이거를 보자마자 알아. 이게 뭔 상황이죠? 이게 뭔 상황이죠? x축보다 어디다 그려라? 음수값이 되는 거니까 아래다 그려라. 근데 아래다 그리는 경우가 여기밖에 없다. 이거지. 아래다가 그려지는 경우 혹은 여기에 딱 접하는 경우인 게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어디부터 어디 사이가 아니잖아. 해가 일하는 거는 해가 2 말고 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해가 2 말고 또 있으면 해가 2라고 부르지 않지 않을까요? 부등식의 해는 이게 다예요 란 뜻이야. 부등식의 해가 이만치가 있는데 그 중에 2가 들어있어요가 아니고 부등식의 해를 다 구해봤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란 뜻이야. 알겠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국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릴 거야. 그지? 근데 그 2차 함수가 x축보다 이런 식으로 교점이 두 개,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안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 세 가지의 케이스 중에서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지거나 혹은 만나는 경우까지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게 되는 게 오로지 한 번밖에 없는 경우는 여기가 2인 거 말고 다른 그림이 없다는 거지. 자, 따라서 봐. 완전 제곱식이다, 판별식이 0이다로 외우는 게 아니고 잘 들어. 여기가 2라는 거잖아. 그래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한 식이 x-2의 제곱이겠죠. 그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고 b가 4지. 그냥 한 방에 나오는 거야? 알아들었어? 그럼 나는 17번을 해볼까 하는데 내가 왜 이토록 강조하냐. fx의 해가 fx 방정식의 해가 3하고 8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도 알아야 돼. 문제가 갈수록 발전할 거라고. 이 대표 문제가 쉽다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fx가 0보다 작다. 그래프 어떻게 그려? x축보다 아래쪽에 그리도록 하는 범위가 어디라고? 3에서부터 8까지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칸막이로 쳤을 때 아래쪽에 그려지는 건 여기만 그려진다. 한마디로 나머지 위에 그려진다. 이거니까 그래프가 이럴 수밖에 없다. 따라서 fx의 식을 쓸 때 3도 근이고 8도 근이니까 이렇게 쓰는 건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림상 아래로 볼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가 양수다. 이 말하고 싶은 거야. 이해했지? 그럼 문제 f에 2x-1이 0보다 작다를 풀래요? 그러면 요 식은 x값 대신에 2x 빼기 1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2x 빼기 1 빼기 3 2x 빼기 1 빼기 8인 거지. 그게 0보다 작아지길 원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렇게 생긴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그게 x축보다 밑에 그려져가지고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거는 얘가 근이니까 2, 얘가 근이니까 2분의 9. 근데 밑에 그려지는 거니까 정답은 여기다. 이런 뜻이라고. 됐어? 됐어? 진짜 믿어도 돼? 정말 이해했나 볼까? 19번 해보세요.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fx의 식은 써지나요? 보다시피 fx의 그래프가 갖고 있는 x 절편이 마이너스 2랑 4니까 x 플러스 2에 x 빼기 4하고 항상 앞에다가 a를 붙이셔야 되고요. 그지? 여기서 a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겠지. 위로 볼록하니까 메모하셔야 되고.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f의 3분의 2x 빼기 k가 0보다 커진다를 풀었더니 해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7 사이가 되었대. 그래? 그러면 정확하게는 요 x값 대신에 이만큼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정식으로 해보자. 정식으로. 그러면 a에 얘가 여기 들어가면 3분의 2x 빼기 k 한 다음 더하기 2. 그 다음 얘가 여기 들어가면 3분의 2x 빼기 k 빼기 4인 거지. 그리고 걔가 0보다 커진다를 풀고 있는 거고 여전히 당연히 a는 음수인 거고. 그럼 어쨌거나 이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를 풀었을 때 얘가 x축보다 위에 그려져 갖고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그러한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7까지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7이라고 이해할 수 있냐고. 그러면 도대체가 이 마이너스 2랑 7은 왜 나오는 거지? 요렇게 생겨먹은 식의 근이 됐을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열심히 풀어 제껴갖고 x가 뭐다를 구하면 그 x가 얘랑 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풀어서 얘다, 얘를 풀어서 얘다로 갈 게 아니라 처음부터 x값에 얘를 넣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럼 여기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럼 지금 봐. 이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결국 이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 이렇게 K가 들어있다. 막 방향이 막 뒤집힌다. 이런 것 때문에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지. 부등식의 기본 논리는 무조건 그래프고 절편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 x값에 두 번 넣어볼게.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4 빼기 k 플러스 2가 0인 거. 그리고 3분의 얼마야? 얼마야? 7 넣어야 돼? 그럼 14 빼기 k 빼기 4가 0인 거야 이렇게? 됐어요? 이거 풀면서 이제 k가 나오면 되지? 됩니까? 아니야, 이거 다 풀면 또 재미없어. 쉬었다 할 건데 다음 문제는 21번이에요. 궁금하면 미리 해보시고. 첫 번째, 저 2차식을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할 수 있나요? 네. 저거? 네. 그러니까 A가 있다고 쫄지 않는다. 일단. 그러면 XX 2하고 A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하나하나 뿔만데 어떻게 들어가 얘가 나와?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겠지? 그럼 일단 인수분해 식은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A고 그럼 얘가 0 되는 근 자체가 마이너스 2가 근이고 A가 근이다. 알아듣지? 그리고 걔네가 그림의 관점에선 뭐다? X 절편이다. X축과의 교점이 A랑 마이너스 2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문제가 착하게 양수 A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음수니까 얘가 양수니까 얘가 오른쪽에 있는 게 확실하잖아. 뭔진 몰라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 여기다가 A 딱 찍어 놓고 그리고 그리는 거야.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 근데 걔가 0보다 작아져야 돼.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교점을 여기로 가질 건데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래프가 요 따위로 그려져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데 여기가 는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A까지라고 쓰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안에 정수가 7개 들어있다는 뜻이지. 그럼 그 7개가 누굴까? 얘부터 시작해서 한 땀 한 땀 열심히 해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럼 얘는 인정, 너는 노인정 이런 뜻이라. 됐어. 그러니까 정답은 얘가 4다 이게 아니지.
양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 안에 4가 들어있으며 5가 들어있지 않은 거니까. 이해해요? 그러니까 4는 여기에, 5는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 그래서 4부터 5 사이에 A가 들어있는데, 자, 는은 어디부터?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둘 다야, 둘 다 아니야? 왼쪽만 묻겠죠. 이해합니까? 부등식의 논리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뭐보다 크다 작다라 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그지? (24번) 2차 부등식이래. 네? 네 해보세요. 2차 부등식이래. 예? 그러면 당연히 A가 어때야 돼요?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겠죠. 얘기하셨죠? 진짜죠? 이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써요? 무조건 A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거 써야 되죠? 그거 안 쓰고 틀려고 울지 마세요. 제 10년의 경험치가 얘기해 줍니다. 열심히 풀고 막 저 100점이에요 했더니 서술형 가서 저거 학교 와. 선생님 저 그래도 2등급이에요. 감사해요. 채점 받고 3등급이야. 왜? 저거 깎여서. 너무 많아. 아무튼 2차 부등식이니까 A 플러스 1은 0이면 안 된다. 너무 중요한 얘기고. 자, 얘를 풀었더니 해가 하나밖에 없대. 그러면 이해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것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거나 혹은 접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딱 한 번밖에 없어야 돼. 그러면 애초에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게 되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위쪽에 있는 게 한 번은 아니잖아. 많잖아. 여러 번이잖아. 그지? 이때는 전부 다 되는 거고 이때는 여기만 되는 거고 이때는 다 되는 건데 그게 하나만 있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얘가 음수지 않을까 하면서 모양을 이렇게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절대 외우는 게 아니야. 못 외워. 너넨 못 외워. 어디 오기 생기시면 외워보시던가. 아니 지금이야 외우죠. 근데 이제 시험 범위가 많아지고 막 과학도 외워야 되고 국어도 외워야 되고 뭐 부등식에 순열조합에 외울 거 투성이면 못 외운다. 그런 뜻이지. 오늘 이거밖에 안 했으면 이건 외우겠지 지금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결국에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고 위로 볼록으로 그려질 건데 위쪽에 있거나 딱 0인 경우가 한 번밖에 없는 건 이 그림이지 않겠냐. 딱 여기 한 번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범위 여러 번, 여기는 없음, 얘는 한 번 이런 얘기니까. 그지? 자, 따라서 이 그림이 주는 정보는 1번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 맞지? 2번 너는 음수다 맞지? 두 개를 쓰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래? 그럼 B' 제곱 빼기 AC가 0이라고 하면 되겠네. 판별식이 0이라서. 이해합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 그게 0이다. 이 뜻이고 그 다음 A 플러스 1은 최고차항의 개수인데 그거는 음수다. 뭐 당연히 0이 아닐 거고. 이거 어떻게 풀어? 그래. 그래. 아니면 이것도 괜찮지. 넘겨서 제곱근. 그지? 근데 이 말에 의해서 플러스 2가 되진 않을 거야. 얘는 아닐 거고 얘가 되겠지. 그래서 A가 마3이겠죠. 응? 네. 저기 위에 있는 저렇게 이렇게 생긴 애들은 네.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요거를 풀었을 때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다 된다. 모든 실수다. 얘도 해가 무수히 많다. 다 된다. 얘는 해가 어디보다 작을 때랑 어디보다 클 때인 건데 걔도 따지고 보면 무수히 많다는 맞지. 몇 개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다 여러 개인 건데 범위가 얘는 모든 실수, 얘도 모든 실수. 얘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무수히 많다는 말을 안 써. 왜냐면 다 무수히 많은 거야. 여기도 무수히 많잖아. 이해했지? 28번 봐.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야? 한국말로 얘기하면 X축보다 어디 쪽에 그려지는 위쪽에 그려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뜻이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려면은 A가 어때야 될까?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나눠야죠. 1번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일 때, 2번 A가 음수일 때 위로 볼록일 때. 됐어? 태양아, 잘 들어. 이 문장의 뜻은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존재하면 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 그려지는 게 한 번이라도 존재하면 된다고. 됐니? 근데 예. A가 예. 그 양수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렇게 그려주면은 음. 0보다 큰 데가 무조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내 말이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눈다. 선생님 A가 0인 건 안 합니까? 안 하죠. 2차 부등식인데. 그지? 근데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어차피 아래로 볼록할 거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지건 접하건 떠있건 언젠가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만사 오케이. 얘는 무조건 된다. 그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 위에 있는 경우가 있다. 인정.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안타깝게도 여기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얘는 안 돼. 알아들어요? 그 다음 이렇게 있는 거는 뭐 다 같이 음수니까 안 돼. 그지? 그럼 얘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써야 돼? A가 0보다 크거나 A가 0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이렇게 써야지. 됐어요? 그래서 아래 범위는 A가 음수이며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를 겹치는 거를 먼저 만들어내고 그거랑 A가 양수인 거를 다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의 정답이다. 이해되니? 아, 나 왜 자꾸 얘로 지워? 진짜 안 걸리네. 깨끗하니까 좋긴 하네. 선생님 그럼 식으로 어떻게 쓰죠? 식으로 어떻게 쓰죠? 얘는 A가 음수다.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맞지? 그래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갖고 위에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럼 판별식은 B' 제곱 빼기 AC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맞나요? 그럼 그 녀석이 0보다 크다 맞아요? 그럼 이거는 A 제곱이 4보다 작다 맞아요? 그죠? 그럼 이건 또 무슨 뜻이죠? A 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다지. 그럼 요거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갖는 두 개의 교점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잖아. 그것보다 작은 거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얘잖아. 그래? 그러면 지금 이 아래 거를 풀면은 A가 음수이면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아래 거의 정답은 음수이면서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는 그래서 아래 거의 정답이 이만큼이지. 그거랑 위에 거의 정답은 0 초과면 다 되지.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부터 0이거나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래야만 이 조건이 모두 지켜지는 거니까. 되게 어려워. 논리적으로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 부등식의 묘미는 뭐 작다면 이렇게 뭐 크다면 이딴 게 아니야. 그거는 미안해 9등급짜리도 해요. 공부하면. 근데 어려운 건 이런 게 어려워. 막 얘를 포함해야 돼요? 이거 겹치는 거예요? 여기 이거 따져요? 이런 게 어려운 거지. 하여튼 이해됐어요? (32번) 제발 위에 있는 이런 것 좀 보지 마세요. 나 진짜 이런 거는 선행학습을 많이 한 우리 꼬꼬마 중학생들이 까먹었을 때 잠깐 공부하고 아 맞다 이게 있었지 보는 용도지 내신 대비하는 우리가 할 게 아니야. 절대 보지 마시고 이걸 보고 풀면 답지 보고 푸는 거랑 다를 게 없어. 똑같은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풀지? x의 값에 관계없이 한마디로 x에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무조건 이란 뜻이야. 무조건 이것의 그래프가 x축보다 어디에 존재한다? 작다니까 아래.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무조건 아래 그려져야 돼. 그지? 그럼 당연히 아래로 볼록은 아니지 않겠니? 언젠가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프가 위로 볼록으로 생겨 있을 거고 항상 아래쪽에 그려지면 되는 거니까 이거 되지. 그러면 이건 돼, 안 돼? 이건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따져야 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여기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얘가 한 번이라도 0인 경우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애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해하고 있니? 지금 이 말뜻은 무조건 음수라며. 근데 얘가 들어가면 전 0인데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 알아들었어요? 자, 따라서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면 되지.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니? 저놈의 그래프가 이러려면? 그래, 일단 A가 음수가 되어서 위로 볼록이 돼야 하고 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작아서 실근이 없어야 교점이 없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되나요? 더 풀어드려요? 넘어가 되나? 자, 그래서 잠깐만 하나만 하자 이거. 내가 모든 부등식을 풀 때 너네가 다 그래프를 그리길 원하는데 A의 제곱이 9보다 작다 이제 이런 거 너네 한 방에 풀자고. 제곱해서 9를 안 넘어가야 돼. 그럼 얘가 뿔마 3이잖아. 제곱한 게. 그래서 그 뿔마 3 사이에 갇혀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맞지? 반대로 A를 제곱한 게 예를 들어 4보다 크다. 그럼 여기가 뿔마 2잖아. A 값이. 그 뿔마 2의 바깥쪽에 벌어져 있다고 이해를 하자.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것까지 다 그리기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해해보세요, 요거.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는 거야. 그러면 요 2차 함수를 인수분해하면 A 빼기 3, A 더하기 3이야. 그러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가 뿔마 3이야. 밑에 있으니까 이거야. 를 이제 앞으로 압축한 거다. 그럼 반대로 얘는 한 번만 하는 거야. 한 번만. 나도 하기 싫어. 마이너스 2 플러스 2. 크다니까 여기 있다. 맞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벌어진다. 알겠지? 요거 하나만 그렇게 풀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다 그래프를 그립시다. 자, 어디 한번 해보자. 36번. 이 문장이 무슨 뜻이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어때야 돼? 한국말로 얘기해봐, 한국말로. X축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다. 알아들었어요? 아유, 물기. 요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이것의 값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경우는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 근데 X축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해잖아. 근데 그 해를 갖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한 번도 위로 간 적이 없다는 뜻이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를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릴 거야. 이렇게.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솟아있으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이 양수인 부분이 있잖아. 그럼 그게 해잖아. 그럼 해를 가져버렸잖아. 갖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 만약에 이렇게 접해 있다면 어쨌거나 0보다 크다인 양수인 적은 없잖아. 0인 적은 있지만 양수인 적은 없잖아. 그럼 0보다 크다였던 경우는 한 번도 없는 게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잖아. 알아들었어? 아니면 이렇게 밑에 얘가 쭈그리고 있으면 원래부터 음수니까 0보다 크다가 없다는 게 맞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거 두 개가 된다는 뜻이야. 그럼 식이 뭐야? 이제부터는 식이 뭐야? 위로 볼록은 당연해. 앞에가 음수니까. 이제부터 식은 뭐예요? 판별식이 0이거나 작거나지. 그래서 이거 풀어봤자 판별식이 0과 작거나 같다. 식이 한 줄이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왜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지의 논리가 중요한 거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나랑 계속 국어로 얘기해야 돼. 그냥 이게 음수다 양수다 이게 아니고 얘가 x축보다 위에 그려지는 경우가 있으면 그게 해인데 그 해가 없으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게끔 아래쪽에다 그려라 이런 뜻이라고. 됐는가? 왔어요. 제일 중요한 게 왔어요. 아니 뭐 다 중요한데 여기까지는 이제 부등식의 논리 체계를 얘기한 거였으면 지금부터는 범위가 나뉘어 있을 땐 어떻게 푸나요? 얘긴데 됐나? 방식은 똑같아. 잘 들어봐. 그냥 이런 범위가 추가된 것밖에 차이가 없잖아. 그치? 그럼 아까랑 똑같이 풀 거야.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항상 그렇다. 모두 그렇다. 이 그래프는 이 범위에서만큼은 맨날 0 이상이다. 이런 뜻이지. 알아들었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얘를 그려보려고 할 건데 2차 함수 할 때 많이 했잖아? 제가 2차 함수 그릴 때 맨날 뭐부터 그리라 그랬죠? 모양부터 그려. 위로 볼록이지. 대칭축은 누구세요? 두근의 합 구하고 나누기 2, 1이야. 그지? 근데 범위가 1부터 4래. 그럼 1부터 4래. 여기까지. 그럼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 노란색 칸막이에서만 생각하라는 거지. 그럼 이제부터는 그래프가 요만큼만 있다. 나머지는 없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만큼의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항상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값이 부호가 어떻다? 양수거나 0까지는 인정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얘네가 모두 양수가 된다는 걸 말하고 싶으면 어디만 보면 돼? 여기만 보면 얘가 양수가 되면 나머지가 양수인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얘가 제일 작을 건데. 그래서 식은 한 줄이야. F4. 저 식을 fx라고 부르면 얘를 fx라고 부르면 fx에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 튀어나오는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있는 거니까 모두가 양수인 거고. 됐어요? 얘가 만약에 능력이면은 어쨌거나 0 이상인 게 아슬아슬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그때는 여기가 안 되는 거지. 이해하고 있니? 언니 어려워요? 이해하고 있나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봐봐. 할 수 있어. 그래프가 요건 인정하지? 대칭축이 1인 것도 이해하시죠? 맞나요? 범위를 1부터 4까지 자른다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만 그리겠다는 것도 이해돼? 그럼 결국 모양이 이만큼만 남아있는 것도 알아들어요? 근데 그만큼의 함수의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항상 된다는 뜻이니까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0 이상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가 전부 다 0 이상이려면 얘만 0 이상이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것보다 y값들이 다 커질 건데 야,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작은 애가 얘인데 너만 양수면 우린 모두 양수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0 이상이다라고 식을 쓰겠다는 거야. 여기서의 함수값 4,f4 마지막에 이 말이 어렵니? 마지막에 요 말은 알아들어? 그러면 이 값이 y값이잖아? 이 y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있거나 요렇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0 이상이다라고 식을 쓰겠다는 뜻이야. 알아들었죠?
43번을 봐봐. 이제부터는 드디어 비교 대상이 x축이 아니에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그래프인데 사실 여기 하나 더 써야지. 두 함수의 교점이 있을 거고 그 교점의 x좌표 뭐랑 똑같아?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 x좌표 어떻게 구하죠? 연립방정식의 근. 두 개를 연립해서 근을 구한다. 이건 같은 말이다. 외울 거면 이런 명제를 외우는 거야. 이런 문장을. 오랜만이야. 봐봐. y는 마이너스 x제곱 y는 x 플러스 2 됐어요? 그러면 x 플러스 2는 안 만날 것 같은데 x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하고 얘가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이 교점을 구하는 방식 자체가 얘랑 얘를 연립하는 거 아니었냐 이런 뜻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과 x 마이너스 2를 양쪽에 뜯어놓고 가운데를 는이라고 연결하면 이걸 연립한 거잖아. 그리고 얘를 넘겨주면 여기서 근이 x가 1 마이너스 2가 나올 건데 그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교점의 x값이 마이너스 2다. 여기 x값의 교점이 1이다 이런 뜻이지. 지금 이거를 문장으로 쓴 게 이 뜻이야.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값을 구하는 과정은 두 녀석을 엮어서 연립해갖고 근을 구한다. 아시겠죠? 이거 갖고 푸는 거고. 그러면 43번을 한번 봐봐. 당연히 이 녀석의 식? 몰라. A랑 B도 모르잖아. 근데 확실한 건 위로 볼록이잖아. 이렇게 있겠지. 그리고 이게 어떤 직선 y는 2x 빼기 1이래. 어떤 직선보다 얘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프가 말하고 싶은 게 여기를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 그잖아요? 그 여기에 있도록 하는 그것의 범위가 2부터 4라는 거지. 한마디로 2하고 4가 누구라는 거야? 저거랑 저거랑 만나고 있는 교점이란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식을 뭐라고 쓰면 될까? 이제부터는 2차 함수와 직선을 연립했을 때, 즉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2차 함수와 2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는으로 풀렸을 때 이 방정식을 풀어 제끼면 근이 2하고 4가 나와요 이런 얘기잖아. 괜찮나? 그러면은 x제곱에 이거 넘어가서 2 마이너스 a의 x 이거 넘어가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요 놈의 근이 2랑 4다. 근과 계수로 풀어도 되고 요 놈을 인수분해 제낀 게 이거랑 이거일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전개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아무튼 중요한 건 요거까지 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 다음에 알아서 풀겠지. 이해했나? 솔직히 뭐 2차 방정식이나 인수분해 같은 거 좀 이해 안 돼도 답지 외우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부등식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한번 이거 해보세요. 47번.
문장을 독해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영어로 치면 문법 배우고 있는 거다. 응? 부등식에서의 문법은 이런 거야. 얘의 그래프가 주어 이렇게까지 해줘. 얘가 얘보다 이게 비교 대상이잖아. 얘가 얘보다 아래쪽에 있대. 아래쪽이다라는 위쪽과 아래쪽을 뜻하는 것은 방향을 이거라고 잡는 거고. 그러면 얘가 얘보다 아래쪽이다 인 거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2 mx 더하기 3보다 아래쪽에 있을 거면 얘가 더 작구나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 그렇다면은 이거를 풀었을 때가 항상 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x한테 1 넣든 2 넣든 그러니까 x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얘가 맨날 그렇다는 거잖아. 이제 얘를 옆으로 이항시키면 2x 제곱 이거 넘어와서 m 빼기 3의 x 이거 넘어와서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항상 그렇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얘를 그렸을 때 이게 x축보다 위에 있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 라고 연결하고 있는 거야. 점점 편한 걸로. 우리한테 쉬운 걸로. 이해했어?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의 시작은 얘하고 얘를 비교하라 그랬어. 그런데 부등식을 이렇게 엮어서 쓰는 순간 이항하는 건 내 자유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해할 때 마지막에 얘가 x축보다 위에 있다라고 보는 거지. 되나요? 그러면 아우 질려 이제. 아래로 블록이야. 항상 위에 있어야 돼. 그림은 이거밖에 안 돼. 1번 접하면 돼요 안 돼요? 인식기 때문에 안 되죠. 정답은 이거밖에 안 된다.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것만 된다. 가능? 이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활용 재미없어요. 식 잘 써보시고. 우리 님들이 까먹었을 것 같은 거 먼저 하자. 자. 이상한 줄이 그어져 있어. 이거 어떻게 풀지? 이게 무슨 뜻이야? 루트분의 루트를 하나의 루트로 합쳤더니 갑자기 마이너스가 띵 하고 생겼다. 언제 생기죠? 분모만 음수일 때. 분모 분자가 같이 음수면 안 돼. 분모만 음수인 거야. 됐어? 다시 지금 거기까지 말할 시간은 없어. 응? 오랜만이라 힘들면 이건 그냥 잠깐 외우고 넘어가. 알겠죠? 그럼 봐봐. 저기서 분모만 음수인 거니까 분자는 음수가 아니라는 거지. 따라서 분모 얘가 음수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분자는 음수가 아니다면은 0보다 커? 같은 것도 돼? 이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차피 얘가 0이면 분자가 0인 거니까 마이너스가 붙어도 0이고 없어도 0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는이 붙어야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얘 따로 푸는 거고 얘 따로 푸는 거야. 됐니? 자, 이제 너네랑 연습할 만큼 한 것 같으니까 이제는 내가 허락해 줄게. 여기 봐봐요. A가 있어.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됐어. 그지? 그런데 0보다 작다 그래. 그때는 A가 양수라는 전제가 있다면 사이에 있는 값으로 쓴다. 앞에서 충분히 이해했으면 이제 외우고 풀어도 돼. 알겠지? 서정아. A가 양수. 알파, 베타가 근. 0보다 작다 아래쪽. 그러니까 사이. 머릿속에 그래프가 스치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A가 양수란 조건이 없어. 얘가 만약에 음수가 돼버리면 그래프가 요래 돼버릴 거니까 방향이 뒤집히겠지. 그래서 어디까지나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면 앞에가 양수인 상태로 묶여있을 때 0보다 작다고 돼 있으면 근 사이에 있다라고 외워도 된다고 이제부터. 됐어? 태양씨.
근이 얼마죠? 5하고 1과 5가 근이고요. 앞에 양수고 0보다 작죠? 정답은 1과 5 사이.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 근데 이유는 뭐야? 요 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갈 거니까. 알겠지? 그럼 요거 어떻게 풀어? 이거 근 뭐야? 빡센데요? 3, 3. 여기 풀, 여기 막. 그럼 두 근이 얼마죠? 도와줘!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마이너스 3. 3, 2분의 3이지. 네? 아 그럼 마이너스 3, 2분의 3. 근데 크다니까 바깥쪽 벌어진다. 알겠지? 자, 그럼 이거의 정답을 답으로 쓸 때는 잘봐이. 핑크색이 말이 되려면 1과 5 사이. 노란색이 말이 되려면 마3보다 이하 또는 2분의 3보다 이상. 그니? 그럼 답은 어디라고 적어야 돼? 분홍색이 되거나 또는 노란색이 되는 거니까. 여기 인정돼 안 돼? 인정 왜 안 돼? 얘는 지금 분홍색을 개무시하고 있는 거야. 여긴 안 돼. 분홍과 노랑이 겹쳐 있는 여기만 된다. 이런 뜻이지. 이해하시나요? 네. 이게 분홍도 지켜져야 얘가 되는 거고 노랑도 지켜져야 얘가 되는 거니까 그게 겹치는 걸 찾는다. 이거 붙여지지 않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왜냐면 예를 들어 이쪽에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4 같은 거는 여기 있는 거는 노란색은 지켜주고 있지만 얘를 지켜주고 있지 않아. 이런 숫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 식이 성립하지 않아. 라는 뜻이야. 이해하나요?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아무리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다 해도 이걸 못 풀 리가. 또 봐야 또 나 예능에서 뭐식 이상하게 쓴 거 없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되도록 하는, 즉 이게 되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게 누구니? 누구니? 1, 2번 두개 1, 2번이 왜요? 2번 들어있잖아요. 2분의 3. 아, 마이너스 2분의 3. 이건 내가 맞아. 잠깐만. 아, 잠깐만. 와, 1번은 답이 돼. 그러니까 답은 2번이야. 아, 잠깐만. 그러니까 봐봐. 아,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답은 2번이야. 그러니까 말3이 들어가면 돼. 이유는 이렇게 할게. 와, 근데 이거 빡세다.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루트 b분의 a로 들어갈 때 여기서 1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b가 음수이며 a는 음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근데 지금부터 이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건 여기서 저 1번이 말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a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b의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은 무조건 맞지. 그러니까 b가 꼭 음수일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 뭔 소리예요? 다시 들어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부호에다가 졸라고 신경 쓰면은 밑에만 음수야 이렇게 했잖아. 근데 만약에 a가 0이 돼버리면 어차피 좌우가 0이잖아. b가 어떤 새끼가 오더라도. 그러니까 b가 꼭 음수일 필요가 있냐 이 얘기지.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0일 때만큼은 b를 신경 꺼도 된다. 야박하다가 딱 맞죠.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주지?
봐. 요거를 A가 0이면 들어? 어차피 0이니까 둘 다 그래. A가 0이라고 해봐. 그럼 어차피 분자가 0이잖아. 그러면은 루트 B분의 루트 A라고 쓰든 루트에 B분의 A라고 쓰든 루트에 B분의 A에 마이너스를 붙이든 어차피 0에다가 지랄하고 있는 건데 0이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B가 음수가 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저기 마이너스 3에 저기 채워지지 않고 비어있는 거는 그러면 쌤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상 여기가 비어있을 리가 없지. 왜냐면은 만약에 비어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비어있다라는 말뜻은 얘가 0이 될 수가 없다는 거잖아. 지금 봐봐. 여기에 등호가 왜 붙었어? 여기가 왜 채워져 있지? 그게 여기가 는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논리가 있으면서 여기가 뚫려 있을 일은 없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아휴. 그러니까 식을 제대로 적으면 이렇게 적어야 돼. 와,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분모가 음수이면서 분자가 양수이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거나 또는 분자가 0이기만 하면 분모는 상관없음.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해가 1부터 5 사이. 아까 얼마였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리고 2분의 3보다 크다? 요렇게 있는 게 요렇게 등호 없지 여기는. 이렇게 있는 게 원래 1번의 정답이고 여기. 그래서 2분의 3 초과 5 미만인 거고 거기에 또는 얘가 0이다를 추가해서 x가 마3이거나 x가 2분의 3인 게 추가된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여기다가 쓱 얹어주면 되고 얘는 따로 생각한다. 알아들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4는 실수 x의 값이 될 수 없나? 그치, 마이너스 4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확인해봐. 한 번만 확인해봐. 자, 이런 애들이 들어가 주면 당연히 분모가 음수되고 분자가 양수되니까 마이너스가 생기는 게 맞잖아. 그건 이해했잖아. 이런 애들이 들어가 주면 그때는 분모 음수, 분자 안 음수 이러니까. 머리 터져? 아, 이해는 했는데 너무 죽이고 싶어? 날 죽이진 말고 나 죽이고 뭐 독학하든지. 이해됐어?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게 왠 줄 알아? 그냥 이제 머리 비워놓고 막 식수고 곱셈공식, 인수분해, 2차 함수, 대칭축 그러는 곳이 아니야. 생각을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 막 머리를 졸라 생각해야지. 근데 원래 수학이 그런 거야. 나는 진짜로 예비 고등학교 2학년, 예비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고1 수학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게 난 부등식이라고 봐. 그러니까 고3 때 많이 쓰이는 건 함수가 쓰이죠. 근데 얘가 수학적인 머리가 있는지 1학년 때 생각을 하고 왔는지를 가르는 건 부등식이야. 그냥 뇌 빼놓고 2차 함수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는데 0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겨 있는 거니까 판별식 음수인 거잖아. 근데 대충 나중에 와가지고 선생님 크단데 이거잖아요. 답이 없어요. 왜 이래? 모르겠대. 내가 가서 알려줘. 못 알아들어. 그럼 얘는 1학년 때 공부 안 했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건 외워서 될 게 아니고 무조건 생각, 계속 생각, 그러니까 꼬리를 물고 가는 거고 그래서 아저씨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알겠지? 외울 곳은 분명 외운다. 나중에 우리 순혈조합 가서 내가 유형 외우라고 할 거야. 이웃하여 앉을 때, 이웃하지 않을 때 다 외우라고 할 거고 물론 이해시켜드리고 외우라고 할 거야. 부등식은 외우지 마세요. 알겠지? 외울 건 딱 그거 하나만 외워. 요거만 외워. 요거만. 나머지는 다 논리로 가는 거다. 우리 님들 힘드신데 별로 그만하고 싶진 않아요. 네?
자, 일단 받아 적어. 숙제는 67번까지야.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간상 대표 문제를 하나만 할 거야. 그러면 59번을 할까? 64번을 할까? 두 개 다 할까? 몇 번? 유형 16번을 풀어줄까? 유형 17번을 풀어줄까? 17번이요. 아, 17번, 그러니까 64번 문제? 네, 좋아요. 자, 시작하자. 위에 거 인수분해, 아래 거 인수분해는 해보세요. 거긴 기본 소양이에요. 거기까지는. 그리고 방학 때는 딱히 시간표 구애 안 받고 할 수도 있으니까 질문할 거 많으면 그냥 연락하고 오세요. 알겠죠? 봐요. 위에 거 인수분해 하면은 x 빼기 3, x 빼기 7 음수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지? 그럼 앞에가 양수이며 작다라고 써 있으니까 3하고 7 사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맞나? 그러니까 외울 거면 이런 건 외워도 된다. 이런 거는. 이유는 그만할래. 그지? 자, 아래 거 인수분해 했어. x-2, x-a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 생각이야. 얘는 2하고 a 사이가 맞죠? 근데 a가 2보다 큰가요? 모르죠. a가 1이라면 1부터 2. 그지? 근데 a가 8이라면 2부터 8. 알아들었어? 얘를 그렸을 때 교점이 2하고 a인 건 맞는데 내 말은 a가 꼭 오른쪽에 있는 게 확실하냐고. 아니잖아.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 심지어 재수 없으면 a랑 2랑 같으면 이럴 수도 있잖아. 그지? 이 세 가지를 모두 나누어 생각해야 돼. 점점 빡세지지? 아직도 머리가 아프죠? 더 아프겠지. 근데 그만큼 여기는 논리적으로 머리 체계가 완성되면은 언제 공부해도 무조건 맞아. 그러니까 그런 곳이. 그러니까 뭐 나머지 정리 같은 거 솔직히 니네 지금 그때 그런 거 다시 풀려고 하면 또 까먹었을 거야. 거기는 약간 문제를 외워야 되니까. 근데 이건 논리 체계가 완성돼 있으면은 다 똑같네 이러고 있을걸? 다 얘는 확실해. 얘는 몰라. 그지? 경우 나눈다. 1번. 만약에 이랬다고 치자. 그냥 이거는 A가 2보다 큰 거 맞나요? A가 2보다 컸다. 라면은 두 2차 부등식이 하나는 3부터 7 사이, 하나는 2부터 A 사이가 되는 거 맞죠? 그러죠? 2부터 A 사이. 그러니까 이제 1번 옆에 그래프를 그려줄게.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2하고 A가 이렇게. 그지? 근데 얘하고 얘가 동시에 성립해야 연립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겹치는 걸 따지는 거 아니야. 겹치는 걸 따졌는데 그 안에 정수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게끔 주황색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일단 3 이상, 7 이하.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2는 여기 있죠 확실히. 이제 고민인 거야. 졸라 고민인 거야. 아씨 A가 어디 있지? 이렇게. 근데 A가 어디 있어야 보라색이랑 주황색이랑 겹치는 게 4개일까요? 2, 3, 4, 5는 아니지. 2는 주황이 안 겹쳐. 그러니까 내 말은 보라와 주황이 겹치는 곳에 4마리가 있다는 거야. 그 4마리가 누구겠냐고 아저씨. 그 3, 4, 5, 6이겠죠. 그러니까 A가 뭐다를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겹치는 게 4개가 되려면 그 4개가 누군지부터 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A 위치가 정해지는 거지. 6보다 크면 그럼 A가 여기 있으면 그럼 5개가 될걸? 그러니까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4개가 누구냐고. 그래서 2는 아니라고. 3, 4, 5, 6이지. 3, 4, 5, 6이지. 이렇게 있어야 뭔가 이제 3부터 땅땅땅땅 셀 거 아니야. 근데 이 4개가 되려면 7은 없어야지. 7이 있는 순간 5개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럼 여기에 6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 3, 4, 5, 6. 그럼 A가 이렇게 6보다 크면 되지 않나요? 아니, A가 너무 커지면 5개야. 아니, 다 그래. 나 원래 그래. 다 이렇게 A가 너무 커지면 그 안에 주황색은 5개 있잖아. 서정 알아들었어?
그래서 만약에 1번처럼 되려면 A가 어디 있어야 돼? 6하고 7 사이에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6하고 7 사이인데 마지막 정답은 무조건 는 체크하라고. 얘랑 같아, 얘랑 같아, 둘 다 같아, 둘 다 안 같아. 6만 같아. 맞나요? 왜냐면 저는 보라색에서 얘를 포함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6이면 인정할 수 있거든. 근데 이 녀석이 7이 돼버리면 7을 세야 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는이 붙겠지. 이해했어요? 진짜로? 2번 해보자. 그럼 A가 2보다 작대.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여기가 A고 여기가 2지. 금방 나와. 이젠 말이 안 될 거야. 왜? 얘는 3부터 출발이거든. 그럼 얘는 A부터 출발해서 2까지 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게 겹쳐야지. AND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3부터 7 사이를 짱 갖다 그렸다. A가 어떤 새끼인지 몰라도 2에서 끝나. 우린 만날 수 없어. 여긴 해가 없다야. 정수가 4개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얘밖에 안 된다. 근데 내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냐면 내가 전에 있던 학원에서 저는 선행을 3바퀴 돌았는데 왜 이렇게 존나 건방 떠는 새끼들이 있어. 만나갖고 딱 처음에 내가 이거 설명하잖아? 아씨 다 아는 얘기 하네. 존나 재미없네 막 이래. 왜 이거 풀 때 자기 풀 줄 아는데. 뒤가 설명하면은 선생님 개념이 좀 안 잡혀 있는 것 같대. 야 뭐가 달라? 똑같은 거 아니야? 그잖아. 다 문제는 이거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거 풀 줄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애기들 장난이지. 그치? 부등식은 제발 생각하는 거고 그래프 그리는 거야. 경험 필요하면 나누셔야 되고요. 알겠죠? 굿바이 짜이찐.